예. 재수사를 하더라고요. 정윤회 사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던 이유로 자천된 유상범 창원지검장. 예. 이정훈 평론가님. 네. 이분 잘 모르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몰라요. 예. 이분은 조금 좀 전문용어로 이렇게 좀 한번 붙을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 우병우 라인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이라든가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 절대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제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어찌됐건 뭐 승부수를 걸어서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노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밖에 나가서라도 나름의 어떤 투쟁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명예하게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네, 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걸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인 트랙을 타서 다시 제기하는데도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분은 지금 사표를 내진 않았잖아요? 안 냈습니다. 예. 내부 투쟁하겠다는 거죠. 지금 남아서. 어디로 간 건가, 이분은? 광주 고검차장으로 갔는데. 네. 광주 고검차장. 그런데, 야, 이분 우병우 라인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병우 라인으로 가야 되나?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우병우 라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세간에서 얘기하는 우병우 라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냐 하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때 2014년 2014년 11월 12월 그때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대검찰청 이분이 그때 3차장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예. 예. 그리고 요 3차장 위에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있었고 사건을 말아먹으면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이 양반하고 관계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 이제 3차장이 그 수사의 그 책임자라고 봐야죠. 3차장 밑에 특수부 공안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공을 세운 걸 인정받아서 검사장으로 됐다. 이런 평가들이 검찰에 또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유감스러운 점은 저 양반이 지금 처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초반부터 한번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윤회 문건 수사에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너무... 이미 그 뒤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윤회 문건 수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박관천 경정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결과 보고 썼어요? 예, 왜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떨려나서 그렇게까지 됐으며 예.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다, 2위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검찰이 그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었다. 예.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김 기자님, 이번에 그 박관천 경정이 8종의 문건이 있었다? 예. 검찰도 최초 문건을 보면 8가지 버전을 갖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검찰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예. 이제 최초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하면은 영린이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좀 조금씩 마사지를 한 거죠. 예, 예. 수위를 낮추고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수위를 낮추거나 그렇게 이제 조금 각색 아니면 조금 바꿔서 이제 한 버전이 8개가 있었다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그 정윤회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신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검찰은 발표했어요. 예.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박관천 경정이 헛것을 본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 재수사해봤자 나올 거 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멸했다? 그렇죠, 그거죠. 니들 아무리 찾아봤자 이미 없어 그거. 원본 없어 찾기 힘들 거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거는 결국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이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뭐 예.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관천 전 경정 얘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검찰 쪽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거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그 내부 사정 보면 증거를 막 없이 자기들 불필요한 걸? 아마도 검찰, 그러니까 그 우리 유상범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수사팀의 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십상시가 누구누구다, 또 어떤 음식점에서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써 있기는 하지만. 어바웃은 맞지만. 네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그거 우리가 다 확인했고, 더 이상 뭘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가로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건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무슨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예. 국정을 농단하려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음을 울리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누구의 지시인데 예. 조홍천 비서관이 위에 수석도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요.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도 검사 출신인데 예.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서 당시 자기가 지시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지시했던 얘기는 안 했나요? 김기춘 씨가 지시했던 얘기 했죠.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이 중간에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러저러 전화 안 받으니까 정윤회 예. 전화 좀 받아라. 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됐으면 아니 도대체 정윤회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온 데서 설쳤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관천이라는 사람은 왜 정보 수집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아래 순위에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일체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일은 원래 내가 지시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두 가지 설명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우성도 증인으로 나서 그 문건을 보고 너무 어구적에서 막 깔깔 어이가 웃었다. 없었다. 예.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몇 점짜리 문건이냐? 50점이 안 되면 얘들 구속해라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 검찰은 뭐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그냥 무슨 시정 잡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공식 보고 라인을 예. 거쳐가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예, 만들어진 문건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런 거 안 써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거짓말들을 하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동안에 그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그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네 해보려면 해봐라. 네, 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야 더 그렇죠.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는 거야 결국 결정은. 우리 선후배들이 다 증거 찾고 우리 네네. 후배들이 그렇게 나하고 얼굴 돌리고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서 오는 데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하, 이종훈 평론가님, 이건 우리 이 평론가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갖고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민정 내부에서 회람이 됐겠죠. 그런데도 최순실을 모른다? 설사 진짜 모르는데는 문서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난 최순실 모르는데 그때 문서 올랐을 때 허무맹랑한 문서지만 나 그 문서 봤다. 여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 보고서 안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검찰도 대검찰청도 정보 라인이 있죠. 경찰도 정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정보 라인도 있고 또 심지어 국세청도 이 정보 다 라인이 있죠, 있단 정보 말이에요. 라인이. 예. 자, 그리고 기무사 정보 라인이 있고.
자, 주요한 기관들에서 정보 라인에서 다 보고가 올라오면 그거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5대 사정기관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윤회 감찰문건이 만들어지기, 이것도 정윤회 감찰문건 자체도 지금 박관천 전 경장 얘기는 여러 개 버전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8개 버전이 있었다. 원천 소스가 되는 그 보고서는 또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라인에서 올라오고 박관천 경장이 이거 정윤회 최순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자기도 직접 움직였지만 동시에 이 각 정보 라인에도 알려서 아마 아는 정보들 있으면 다 가져와봐라고 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정보들이라 할지라도 쫙 이렇게 많이 올라온 보고서, 원천 보고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좀 있어 보셨죠? 저는 청와대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부 그 관계자들은 다 보죠, 이거, 당연히. 예. 안 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관천 전 경장이 만든 그 7개, 8개 파일, 그러니까 여러 개 버전, 다른 버전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보죠. 예, 다 봤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 되기 전에는 혹시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자기는 최순실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본인이 모든 정보 라인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 라인에서 취합되는 것 중에는 뭐 최순실이가 몇 월 며칠 날 뭐 차 타고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다 사실은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영화 제목 같네요.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몰랐다. 예, 그런데 그거를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그 이임승 교수가 그러니까 순천향대. 예, 순천향대 이임승 교수가 여러 가지 지금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창석 원장인가요? 그분이 다 증언했죠. 예. 170몇 건이 그래서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화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부인, 뭐 이렇게 통화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임순 교수는 누구하고 바로 직결돼 있나요? 최순실 씨하고 직결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사개입을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직접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장모를 통해서 이임순 씨, 이임순 교수가 뭐 이런저런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렇게 부탁이 온다라는 거 정도는 적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조차도 모른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강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문건 세월호 조사 과정 다시 들여다보겠다. 정윤회 문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우병우는 다시 조사받나요? 아니 뭐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인멸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가면서 검찰이 보고서를 만든 게 있다거나 예.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내부 제보 없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덮으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 자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딱 꼽쳐두고 있다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수사에는 많은 검사들이 그때 투입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지검은 물론이고 목포지청까지도.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을 초기에 언론 보도 나온 것이 첫 번째 아마 재수사 대상은 우병우일 것이다라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별로. 지금 발톱을 좀 숨기고 있겠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공을 세운 걸 인정받아서 검사장으로 됐다. 이런 평가들이 검찰에 또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유감스러운 점은 저 양반이 지금 처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초반부터 한번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윤회 문건 수사에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너무. 이미 그 뒤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윤회 문건 수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박관천 경정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결과 보고 썼어요? 예, 왜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떨려나서 그렇게까지 됐으며 그 다음에 박관천 경정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다, 2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검찰이 그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김 기자님, 이번에 그 박관천 경정이 8종의 문건이 있었다?
예. 검찰도 최초 문건을 보면 8가지 버전을 갖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최근에 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죠. 니들 아무리 찾아봤자 이미 없어, 그거. 원본 없어. 찾기 힘들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거는 결국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이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뭐 예.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관천 전 경정 얘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검찰 쪽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거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그 내부 사정 보면 증거를 막 없이 자기들 불필요한 걸? 아마도 검찰, 그러니까 그 우리 유상범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수사팀의 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십상시가 누구누구다, 예. 또 어떤 음식점에서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집에서 쭉 모였다.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맞을. 그럼 검찰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예. 이제 최초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하면은 영린이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좀 조금씩 마사지를 한 거죠. 예, 예. 수위를 낮추고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수위를 낮추거나 그렇게 이제 조금 각색 아니면 조금 바꿔서 이제 한 버전이 8개가 있었다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그 정윤회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신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검찰은 발표했어요. 예.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박관천 경정이 헛것을 본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 재수사해봤자 나올 거 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멸했다? 재수사를 하더라도. 정윤회 사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던 이유로 자천된 유상범 창원지검장.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분 잘 모르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몰라요. 예. 이분은 조금 좀 전문용어로 이렇게 좀 한번 붙을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 우병우 라인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이라든가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게 자기 입장에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죽는다, 절대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어찌됐건 뭐 승부수를 걸어서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노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밖에 나가서라도 나름의 어떤 투쟁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명예하게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네, 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걸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인 트랙을 타서 다시 재기하는데도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분은 지금 그 사표를 내진 않았잖아요? 안 냈습니다. 예. 내부 투쟁하겠다는 거죠. 지금 남아서. 어디로 간 건가, 이분은? 광주 고검차장으로 갔는데. 광주 고검차장. 그런데, 야, 이분 우병우 라인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병우 라인으로 가야 예, 되나? 예. 그러니까 소위 우병우 라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세간에서 얘기하는 우병우 라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냐 하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때 2014년 2014년 11월 12월 그때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대검찰청 이분이 그때 3차장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예. 그리고 요 3차장 위에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있었고 사건을 말아먹으면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이 양반하고 관계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 이제 3차장이 그 수사의 그 책임자라고 봐야죠. 3차장 밑에 특수부 공안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